결혼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지출한 총 비용은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적으로 준비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또래보다 일찍 결혼을 하게 되면서 주변에 마땅히 물어볼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오늘은 결혼 준비를 할 때 막막한 기분을 가지고 계셨을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도 결혼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예상 금액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하면서 쓰게 된 비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금액을 공개하기 전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부터 소개해드리는 결혼 비용이 기준치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결혼을 할 때 저보다 더 적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더 준비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 좀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결혼이라는 게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 금방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가격은 정말 크게 달라지게 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금액을 측정할 때 잡았던 항목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크게는 결혼 전과 결혼 후, 즉 결혼식에 사용되는 비용과 결혼 후 신혼여행, 집 준비를 하는 데 있어 들어간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을 하면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는 웨딩홀입니다. 웨딩홀의 경우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에 따라 예식 시간에 따라 금액이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2020년 6월에 결혼식을 했어요. 3월에 코로나가 이슈적으로 터지면서 코로나 초반에 결혼을 한 신부입니다. 아무튼 2020년 6월에 식을 하였고 요일은 토요일, 시간은 2시 예식이었어요. 이때는 코로나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든 분들이 다 오시지는 못했고 하객분들은 신랑이랑 신부 전부 포함해서 대략 500분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500분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은 1,750만 원이 들었습니다. 보통 요일은 토요일, 시간은 12시에서 2시 사이가 황금 시간대라고 해서 비용이 다른 시간대보다 좀 더 있는 편이에요. 오후 시간으로 넘어갈수록 비용이 좀 더 저렴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예식장에서 홀 대여비를 받는 곳도 있는데 다른 시간에는 홀 대여비가 없고 황금 시간인 12시에서 2시 사이에만 홀 대여비를 받는 곳들도 있어서 각 웨딩홀마다 꼭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웨딩홀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예식장을 알아보러 가시게 되면 각 웨딩홀에서 견적을 내주게 되는데요. 이때 말을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웨딩홀 식대 할인받는 방법도 함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딩홀에서 견적을 받을 때 맨 처음 알려주시는 금액보다 좀 더 할인을 받을 수 없을까요? 하고 넌지시 여쭤보면 고민을 하시면서 식대를 조금 더 할인해주시는 곳이 대부분이었어요. 다른 서비스를 대신 넣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서비스 말고 식대를 할인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식대로 할인 적용을 해주시더라고요. 웨딩홀 견적을 내실 때 꼭 한 번씩은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건 비밀이지만 저희도 한번 여쭤보고 식대를 인당 5,000원 정도 낮출 수 있었어요. 또 하나 할인이 되는 방법 중 하나는 예식장을 1년 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에요. 제 주변에서 이런 방법으로 할인을 받으신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보통 예식장을 6개월에서 1년 전쯤으로 예약을 해요. 그런데 1년 정도 전에 미리 예약을 하면 약간의 선할인이 적용되더라고요. 만약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런 방법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로 식이 계속 밀리면서 할인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식장에 방문하셔서 한번 슬쩍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드메 비용이에요. 스드메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말해요. 저희 부부의 경우 기본 비용은 249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스튜디오는 제주도 스냅이에요. 스튜디오 촬영을 나중에 보면 다른 결혼 사진과 비슷할 것 같아서 저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겸 제주 스냅을 촬영하였었어요. 제주 스냅의 경우 비행기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스냅 비용만으로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드메 플러스 제주 스냅으로 249만 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답니다. 드레스와 메이크업은 사실 더 저렴하게 하려면 저렴하게도 가능하고 100만 원이 안 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드레스랑 메이크업만 149만 원이었는데 식 당일 메이크업이랑 드레스가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었기 때문에 후회가 되지는 않아요. 다시 선택해도 드레스랑 메이크업 업체를 고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머님, 저희 엄마는 혼주 메이크업을 해서 각각 25만 원씩 총 50만 원이 들었습니다. 웨딩 슈즈는 샵에서 대여를 해주셔서 비용은 따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부케와 혼주 코사지의 경우에는 플래너님이 서비스로 넣어주셔서 비용은 따로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드메의 총 비용은 299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추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추가를 하지 않아서 추가금이 따로 없었기는 한데 여기에 추가한 항목은 바로 드레스 투업이에요. 드레스 샵을 고를 때 보통 3개 정도의 샵을 다니면서 드레스를 고르게 되는데 이때 드레스를 입어보는 비용이 들어가게 돼요. 제가 방문한 곳은 각각 5만 원씩 3군데로 총 15만 원이 들었습니다. 추가금 부분도 드릴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당일에 드레스샵을 고르면서 드레스에 추가금이 발생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드레스마다 블랙 라벨이라고 해서 좀 더 추가금이 붙는 드레스들이 있어요. 이게 안 입어보면 잘 느껴지지는 않는데 보통 3벌에서 4벌을 입혀주실 때 1개 정도 블랙 라벨을 입혀주시거든요. 근데 입으면 이제 이게 다른 게 잘 안 들어오고 블랙 라벨 드레스만 보여요. 여기서 블랙 라벨 드레스 라인으로 입어보고 선택을 하게 되면 또 추가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사실 드레스는 내가 반드시 꼭 입어야 하는 드레스가 아니라면 굳이 추가금을 내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드레스에 엄청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보통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가서 어떤 보석을 썼고 드레스를 만들었고 레이스는 어떻고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주변에 물어봐도 그냥 드레스는 반짝이고 하얗다, 실크 재질이었으면 실크였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기 때문에 저라면 이 비용을 다른 곳에 추가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식 진행 비용이에요. 본식의 경우 본식 스냅으로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결혼식 끝나고 사진을 찍어주시는 것, 원판 사진이라고도 하죠. 이것과 결혼식을 전반적으로 사진을 찍어주시는 것을 말해요. 저는 2인 캠이었고 1인, 2인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1인으로 하게 되면 결혼식 당일에 신부 대기실에서 계속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 결혼식장 모습을 담고 싶으시다면 2인 캠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스냅의 경우 추가금이 있는 경우가 꽤 많은 편이에요. 원본 사진을 받을 때 추가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보정 개수를 추가하거나 앨범 장수를 늘리면 추가가 되는 등 여러 추가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의 경우 원본은 무료 제공이었고 추가금 없이 앞서 말씀드린 100만 원에 딱 진행하였어요. 본식 DVD의 경우 저는 웨딩홀에서 서비스로 넣어주셔서 따로 금액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DVD는 하시면 저는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도 남편이랑 종종 보고는 하는데 부모님 모습이 담겨있기도 하고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있어서 보지 못했던 결혼식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볼 수 있어서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본식의 경우 드레스를 도와주시는 헬퍼 이모님이 계세요. 드레스를 갈아입거나 화장을 수정해주시는 등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시는 분인데요. 식이 끝나고 헬퍼비로는 25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 이후에 패백을 하시는 경우 여기에 패백 비용이 추가되게 됩니다. 저희는 패백은 따로 하지 않아서 비용이 들지는 않았고 식사하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할 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원피스를 입거나 한복을 입거나 2부 드레스 중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결혼식장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신랑 신부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때 입고 있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의 경우 남편은 본식 양복 그대로 하였고 저희는 2부 드레스를 선택해서 드레스 추가금 40만 원이 있었습니다. 본식 때 저희는 남편 회사분께서 사회를 봐주시고 축가의 경우에는 또 다른 회사 선배분이 해주셔서 각각 비용을 20만 원씩 감사한 의미를 담아 전달해드렸습니다. 본식날 촬영을 도와주신 스냅 작가님과 헬퍼 이모님께는 도와주셔서 감사한 의미로 각 식권 한 장씩 드려서 10만 5천 원도 함께 적었습니다. 이렇게 본식 비용은 총 215만 5천 원이 들었습니다. 예식을 준비를 하게 되면 웨딩홀, 스드메 금액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청첩장, 예복, 한복 등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견례 식사비로 13만 6천 원, 청첩장은 종이 청첩장과 모바일 청첩장을 합쳐서 14만 원, 한복의 경우 맞춤 대여로 엄마, 어머님, 할머님 이렇게 3분 진행하셔서 70만 원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식사비는 깔끔한 한정식집에서 진행했어요. 상견례 할 때 비싼 금액보다는 적정한 금액의 가성비 한정식집도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첩장은 무엇을 고르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플래너 할인에 가장 기본으로 골라서 다른 추가금은 없이 14만 원에 진행하였습니다.
한복은 이제 양가 어머님께서 맞춤으로 하면 결혼식 당일 한 번만 입고 나중에 한 번도 입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복은 대여와 맞춤 대여가 있는데, 맞춤 대여 같은 경우에는 맞춤을 하는 것처럼 몸에 딱 맞게 한복을 맞춰주는데 식이 끝나고 다시 돌려줘야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대여, 맞춤 대여, 맞춤 순입니다. 한복의 경우 저희는 어머님이 결제를 해주셔서 저희가 낸 금액은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 정장, 저희 아빠 정장을 맞췄어요. 남편은 기성복도 잘 맞아서 깔끔한 기성복으로 50만원에 진행하였고, 저희 아빠는 43만원 정장 한 벌 이렇게 맞춰드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에 커플링을 하지 않아서 결혼을 하면서 결혼 반지 겸 커플링으로 맞췄어요. 종로에서 다이아 3부로 맞췄고 가격은 15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식 당일 네일아트 7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추가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드리기 위해 추가를 하게 되었어요. 바로 청첩장 모임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각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저희는 남편이랑 저 합쳐서 청첩장 모임 비용은 152만 7천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결혼식 비용은 2,709만 8천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대의 경우 축의금으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식대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는 959만 8천원이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결혼식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이고 이제 결혼 이후 비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할 내용은 신혼여행, 인테리어, 혼수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 부부는 예물 예단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어요. 이 금액을 집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하였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예물 예단은 아예 생략했습니다. 신혼여행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원래 미국 여행을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예약을 쫙 했었는데 식 한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은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호텔이랑 비행기 같은 경우에 무료로 취소가 되었었기 때문에 따로 위약금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눈 안 나 떠나게 되었어요. 제주도에서는 5박을 보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해외에 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금액부터 말씀드리자면 금액은 항공권 왕복 18만 9,600원, 숙박비는 5박에 총 102만 8,300원이었고 렌트카는 5박 기준으로 11만 9천원이었습니다. 가서 사용하게 된 비용은 먹는 비용만 있어서 이 부분은 따로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먹게 되는 음식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혼수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가전, 가구에 대한 금액입니다. 가전의 경우 저는 필요한 것들은 결혼 이후에 사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결혼 전에 한 번에 다 구매를 했어요. 에어컨, 식기세척기, 청소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인덕션, 커피포트, 밥솥, 정수기, 스타일러 이렇게 구매를 하였는데 결제는 962만원에 했는데 페이백과 상품권으로 돌려받아서 실질적인 금액은 702만원이었습니다. 세탁기랑 건조기는 저희 엄마가 결혼기념이라고 이제 사주셨는데 금액의 경우 250만원이었습니다. TV는 사촌언니 회사 복지몰에서 65인치 TV를 저렴한 가격대에 살 수 있어서 65인치 TV를 10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전의 경우 저희가 결제한 최종 금액은 802만원입니다. 가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사는 게 가장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데요. 만약에 임직원이라서 50% 이런 식으로 할인이 되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구매를 할 때는 매장에서 하실 때 한 번에 사는 것이 할인폭이 크더라고요. 가장 많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은 오픈하는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는 방법인데요. 오픈을 하는 매장은 가격이 좀 더 저렴하거나 다른 곳보다 사은품을 더 많이 챙겨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전을 오프라인에서 방문해서 구매하시는 경우 오픈하는 매장을 찾아 견적을 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구의 경우 침대와 소파인데요. 옷장이랑 식탁의 경우 인테리어를 하면서 저희는 맞춤으로 제작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침대와 소파의 경우 침대는 프레임까지 포함해서 173만원, 소파는 52만 3,427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인테리어는 저희는 구축 아파트 매매를 통해 들어갔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테리어는 턴키라고 해서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는 방법과 개별적으로 시공을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비용을 조금 더 절약을 해보고자 개별적으로 시공사와 컨택하여 맡겼습니다.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싹 다 진행을 하였고 각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기준은 25평입니다.
화장실과 세탁실, 현관, 베란다, 주방 타일을 포함해서 250만원, 도배는 163만원, 마루의 경우 166만원, 몰딩 및 문틀 제거는 27만원, 전체적인 주방 싱크대, 아일랜드 식탁, 붙박이장을 모두 포함해서 40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세탁실에서 고장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세탁실 배관을 공사하는데 6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총 비용은 25평을 기준으로 1,073만원이 나왔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결혼 이후 신혼여행, 인테리어, 혼수의 경우 2,234만 327원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2,709만 8천원, 실제 지출한 금액은 959만 8천원이고 신혼여행, 인테리어, 혼수의 경우 2,234만 327원으로 결혼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지출한 총 비용은 3,193만 8,327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결혼했을 때 든 비용을 총 정리해 보았는데요. 결혼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비용은 참고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모두 행복한 결혼 준비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